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전 애인이 생각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물론 우리가 힘들었던 순간이 있고 안 맞는 순간이 있어서 헤어졌겠지만 헤어지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현 시점 기준으로 최근에 가장 좋았던 기억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 애인과 함께 했었던 추억,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두 번째로 헤어진 상대가 자꾸 생각나는 순간은 이 이별이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질 때 자꾸 상대방을 억지로 떠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나랑 상대방은 너무나도 잘 안 맞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만나봤자 끝이 보이는 사이라고 확신을 했고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성적인 근거가 있는 판단으로 하여금 이별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별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이 이별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당장 이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을 다시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꾸만 상대방의 생각을 하는 것에 더불어서 자나깨나 그 사람의 사진, 영상,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런 추억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루 온종일 상대방만 떠올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것 위주로 더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이고 힘들었던 것들보다는 좋았던 것들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혼자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우리가 이제까지 안 맞았던 부분들이 왠지 앞으로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왠지 다시 만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묘한 자신감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하루 동안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인내량,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 한 달간의 인내치라는 게 있는데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 인내의 역치가 회복이 되고 리셋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안 되던 것들도 이제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엄연히 따지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생각의 흐름을 타면서 전 애인이 생각난다며 붙잡고 싶다며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흐름으로 만나다가 재회를 한 경우에 결국에 다시 헤어지고 나서 역시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어서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이별 후에 새로운 사람을 알아갈 때 자꾸만 전 애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가 이별을 겪고 나서 지난 시간 동안 충분히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충분히 나 혼자만의 시간과 생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은 급하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소개를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별을 겪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든 많이 흐르지 않았든 상관없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런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면 솔직히 전 남친, 전 여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예 까마득하게 잊혀져요. 근데 내 기준에서 조금은 애매한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에 너무 들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이때부터는 괜히 전 애인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나에게 커다란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는 헤어지고 재회를 해서 결혼까지 한 입장에서 실제로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남자는 자신감 없고 책임감까지 없으면 시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와이프와 예전에 헤어질 당시에는 분명히 서로 부족하고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솔직하게는 상대방이 단 1이라도 더 잘못을 해서 우리가 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최소 나의 잘못 49, 상대방은 51인 거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점점 자기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누가 봐도 내가 잘 못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후회되는 감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현실이, 사실이 내가 상대방에게 잘 해준 게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내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상황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결국 어떤 쪽으로든 나 자신의 역량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왠지 이제 와서 다시 만나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어떻게 보면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상대방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워졌던 경험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의 흐름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로는 솔직히 주변에다가 내가 헤어졌다는 말을 하게 됐을 때 보통 내 친구들, 내 지인들은 지금까지 뭐 고생 많았다. 솔직히 너가 더 아까웠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잘 헤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 편을 들어주잖아요. 뭐 보편적으로는 이미 헤어지기 이전부터 내가 남들에게 연애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을 거고, 또 막상 연애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무의식 중에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지인들 역시도 상대방을 함께 욕해주고 뭐 비난해주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와 다르게 내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상반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 연인과 잘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별을 하기까지, 그리고 이별 후에 일정 시간이 흐르기까지 상대방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너희는 정말 참 잘 어울렸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너희는 당연히 결혼까지 할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일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조금의 미련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주변 분위기 때문에 전 애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어서 마지막 내용은 바로 내가 전 연인과 함께 갔거나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랑 하게 됐을 때 전 연인과 했을 때만큼 좋지가 않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상 내가 그냥 그날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걸 수도 있고 딱히 이유 없이 울적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냥 내가 그날의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다. 다르게는 그냥 아직까지 내가 마음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아무래도 전 연인과 함께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자꾸만 전 연인을 생각을 하면서 역시 나는 그 사람이랑 해야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서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연애를 이어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만나는 동안 같이 안 가본 곳이 없고 어딜 가든 그 사람과의 추억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내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을 붙잡으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본인이 살던 방을 빼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비단 첫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지하게 온 마음 다해서 사랑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생각이 나고 그리움이 남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과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과거의 일들이 이미 후회가 남는 게 아닌 소중한 경험이자 뜻깊은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